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초보자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초보자 가이드라는 걸 나름 올리긴 했었지만 그땐 아무래도 유튜브 초창기 때고 편집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조금 이제 관록이라는 게 살짝 생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이라도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개체들도 늘어났고 새로운 정도 늘어나면서 사육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릴 겸 이렇게 찍게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저희 샵 기준으로 재입문자분들과 입문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제 최소한 지켜지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되게 고무적인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좀 찍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대본이랍시고 또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선이 좀 불분명해도 조금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란툴라 사육 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재입문자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란툴라의 습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습성은 나무위성, 배회성, 버로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타란툴라는 말 그대로 나무 위에 서식하는 애들, 땅을 배회하는 애들, 땅을 파고 땅 판 곳에다 집을 짓고 사는 애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습성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요.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 사육장, 유목, 바닥재, 물그릇, 은신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배회성 유체로 많이 입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배회성 유체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법을 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성, 배회성, 버로우성 다 세팅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 사육장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입문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키우셨던 셀먼, 바이아, 타이거럼프, 뭐 그린보틀블루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이런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게 조금은 좋아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판포베테우스라든지 테라포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크세네스티스, 뭐 레서 종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유행을 하면서 초반부터 이렇게 큰 사육장에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물론 그게 입문종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문종에 대한 건 심화 과정을 또 따로 거칠 거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통 나무위성 애들은 나중에 배가 커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보다는 이런 안쪽에 은신처에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느낌인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넓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은신처라든지 이런 물그릇 같은 것도 어떤 사육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에 폭이 조금은 생긴 요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육장에서 키울 만한 새끼손톱만한 좁쌀 유체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은신처나 그런 기성품 같은 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코르크보드 조각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게 코르크보드 조각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대각선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은 얘네들이 이 밑에 공간에 여기서 이제 은신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구조물은 좀 필수적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바닥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자,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은신처에 대해서 빼먹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사육장 자체가 개체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란툴라라는 생물 자체는 제가 누누이 생방 때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만든 애완동물입니다. 야생에 있는 것 자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냥 애완동물로서 우리가 얘네들의 매력을 따로 느낀 거죠. 그래서 가둬놓고 키우는 우리라고 보셔야지 이 사육장 자체를 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의 집은 은신처예요, 은신처. 그렇기 때문에 이 은신처는 웬만하면 좀 넣어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은신처가 개체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입구에 거미줄을 치면서 천적의 유입을 막으면서 안정적인 탈피를 하기 때문에 탈피 부정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물그릇 같은 것도 어떤 개체로 먼저 사육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레서, 판포, 골리앗 같은 애들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은 그만큼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몸집이 큰 애들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그릇을 따로 구비해서 물그릇에 항상 물을 채워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물론 먹이곤충에서 얻는 수분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먼, 바이아, 자이언트 볼론디, 스트라이프 레드럼프 이런 애들들은 애초에 유체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수분을 이제 그 먹이곤충에서 얻는 걸로도 충분은 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육장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개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과 숨을 때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무위성, 이게 보통 나무위성 사육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위성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느낌의 사육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위성은 말 그대로 나무 위에서 서식을 하는 애들이고, 나무 위쪽에 이제 옹이라고 하죠. 구멍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파리 쪽에 거미줄이나 아니면은 흙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집을 짓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위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핑크토 같은 것도 사육을 하다 보면은 최상단인 뚜껑에 이렇게 거미줄을 짓고 자리를 잡은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무위성은 이렇게 높은 사육장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바닥재는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얕게 깔아 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물 같은 거 하나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르크보드 조각 같은 걸 넣어 주시면서 좀 개체들한테 이제 숨을 공간도 마련해 주고 개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놀이목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버로우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것만 빼면은 버로우성이에요. 이것만 빼면 버로우성인데 여기서 바닥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바닥재가 한 여기서 2분의 1 정도, 이 사육장의 2분의 1이나 아니면은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이거보다 도톰하게 깔립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땅을 파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정도 두께에도 얘네들이 충분히 좀 땅바닥을 파고 적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은 더 심리적인 안정이나 좀 스트레스 완화에는 높은 바닥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육장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육장 크기는 사실 애초부터 너무 큰 데서 사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관상용 생물이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초부터 넓은 사육장에서 사육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제가 좀 이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5살짜리 꼬맹이한테 혼자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타란툴라 특성상 활동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기 전에 얘네들이 사육장 자체가 넓어지면은 얘네들이 어디다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넓은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실 거면은 그 사육장 자체가 정말로 빽빽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빠른 적응을 하는 걸 좀 보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유체들한테는 이런 사육장들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고요. 확실히 얘네들이 움직일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적응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육장에서 먼저 사육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탈피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 더 넓은 사육장으로 한 단계씩 높여가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란툴라의 먹이의 주기입니다. 주기. 이게 먹이를 준다란 뜻이 아니라 먹이를 언제 한 번씩 주냐, 그게 문제인데, 먹이를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매일매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개체들은 얘네들이 움직임이 아까 정말 너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산소량도 얘네들한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생물 중에선 조금 느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암놈 기준으로 해서 수명 자체가 1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들이 신진대사가 느리면 소화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주시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얘네들이 소화할 시간을 좀 지켜주면서 2, 3일에 한 번씩 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자, 그럼 이러실 거예요. 매일매일 줘야 더 빨리 크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육 경험상 예를 들어 보자면 그냥 2, 3일에 한 번씩 먹이를 줬을 때랑 매일매일 먹이를 줬을 때랑 사실 성장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도와 습도를 좀 맞춰주면서 그렇게 좀 얘네들이 원하는 사육 세팅을 해줘야 더 잘 자라는 느낌이지, 사실 매일매일 먹이만 잘 줬다고 해서 더 잘 자라거나 그러는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제가 순서대로 세팅법을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팅만 제대로 잘 해서 얘네들이 적응만 잘 하게 맞춰준다고 하면은 본인이 2, 3일에 한 번씩 먹이를 줘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육장의 수분 관리.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진짜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정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해드리기도 난해하고 듣는 분 입장에서도 듣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바짝 마른 사육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사육장 안에는 이 생이끼까지도 지금 다 건조돼서 죽었을 정도로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먼저 설명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색깔로 말씀을 드립니다. 색깔로. 아메리카노 색깔과 라떼 색깔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라떼색은 이제 바닥재가 많이 마른 편, 아메리카노는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아메리카노 색깔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분 관리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은 어떻게 주나요? 혹은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주면은 그걸 정해놓고 주는 순간 과습이 돼버립니다. 과습이 돼버리면은 개체들은 폐사하기까지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에 한 번씩 주거나 이런 주기 자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바닥재가 말라 있을 때 물을 줘야 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바닥재가 상당히 꽉 말랐습니다. 그쵸? 이게 제가 흔하게 말씀드리는 라떼색이라고 표현하는 상대적으로 연한 브라운 색깔, 이런 색깔이 나오면은 이때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을 어떻게 주느냐? 물론 이렇게 분무기가 되게 좀 일반적이라고들 많이들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분무질은 사실 이렇게 분무를 했을 때 겉에만 젖어요. 겉에만 젖기 때문에 안에는 수분이 머금기 전에 겉에서 이미 수분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금방 마릅니다. 물을 주는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란툴라는 바닥재가 항상 적셔져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바닥재가 하는 역할 자체가 대기가 건조할 때 얘네들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내뿜으면서 습도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가 적셔져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분무질은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이컵이라든지 다이소에서 소스통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사육장이라고 봤을 땐 무조건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 우리 요리할 때 소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초반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육장이 깡 많은 사육장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종이컵 2분의 1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색깔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아까보다 확실히 더 짙어졌죠. 아메리카노 색깔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와 라떼색으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아메리카노 색깔로 계속 유지를 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분을 계속해서 과잉 공급을 하다 보면 옆에 사육장에 보면은 옆에 수막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한 5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수막이 많이 생겨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습입니다. 과습.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걸 이용을 하시냐, 바로 휴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휴지를 이용해서 바닥재에 이렇게 쭉 갖다 댑니다. 쭉 갖다 대면 휴지가 물을 다 빨아먹어요. 근데 다 빨아먹는 게 아니라 과습된 이제 그 부분만 빨아먹게끔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좀 떼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습도 관리에 용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휴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개니 습개니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나누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개니 습개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개체들한테 촉촉하게 바닥재를 적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건개와 습개, 그리고 저온종과 고온종을 나눠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바닥재나 사육장 자체를 조금 이제 좀 과하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잉보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과하게 생각해서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개 타란툴라 유체를 사육을 하는데 건개 타란툴라라는 이유만으로 바닥재 자체를 드라이기로 다 불려놓은 다음에 드라이기로 전부 다 말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조금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실 야생에서 건개라는 애들은 그 주변 환경에 걔네들이 어떻게든 이제 수분이든 뭐든 다 섭취할 수 있는 곳에 서식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야생의 습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한의 그 건조가 아니에요. 예, 그 건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얘네들은 사육장에서 사육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바닥재는 언제든지 항상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물이라는 요소는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을 안 해줄 거면은 바닥재라도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물그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재는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물그릇에 가서 물을 못 먹는 순간 바닥재가 머금고 있는 수분도 도가를 꽂고 수분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바닥재는 항상 건개 유체든 습개 유체든 항상 적당하게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란툴라가 밥을 먹지 않아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근데 하지만 사진도 없고 그냥 정황상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사실 답변해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는 저한테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할 정도로 정말로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대표적으로 타란툴라가 밥을 가장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탈피기간일 때입니다. 탈피기간. 근데 하지만 먹이를 안 먹어도 너무 오랫동안 안 먹는 경우가 생기죠. 유체들만 해도 최소 2주 정도는 탈피기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물밖에 안 먹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탈피를 하기 마련이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성체, 준성체, 성체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년에서 3년은 거뜬히 먹이 먹지도 않고 그냥 탈피기간에 들어가는 그런 좀비 같은 녀석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탈피 기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탈피 기간에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엉덩이가 까매진다, 아니면 등각과 도가가 사이가 벌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배가 정말 이게 까만 건지 아니면 이게 살색인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도가는 항상 타란툴라는 항상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탈피 때문에 혀각이 벌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탈피 기간 때문에 먹이를 안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어서 먹이를 안 먹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통은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는데 바로 안 먹으면은 웬만하면 빼주시고요. 2-3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먹이를 줬을 때 안 먹는다, 그러면 탈피 기간이라고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대신 여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배를 유심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먹이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빵빵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반딱반딱하게 이제 유광이 난다, 그러면은 탈피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홀쭉해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뭔가 불만이 있어서 먹이를 안 먹었던 거니까, 그럴 때는 아예 사육장 세팅을 다시 해주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바닥재 싹 다 버리고 새로운 바닥재로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은신처의 위치도 바꿔주고 이제 뭔가 구조물의 위치도 살짝 바꿔주면은 얘네들이 다시 밥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먹이를 먹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이 부족할 때입니다.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이제 사육장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핑크토나 오너멘탈이나 이런 이제 나무위성 애들은 구조물에 맺힌 그런 이슬의 형태의 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사육장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주면은 바로 구조물에 묻은 물을 또 바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충분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물을 마시고, 그리고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지만 물은 하루에 수시로 계속 먹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한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란툴라 사육장의 청소에 대해서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육장 청소를 언제 한번 해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육장 청소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곰팡이나 아니면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은 사육장 청소를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바뀌게 되면 얘네들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는 똑같아요. 뭐 물론 사육장 청소를 자주 해줘도 적응을 잘 하는 이제 개체들이 있긴 있지만, 개체 차이로서 오히려 집을 부수고 그리고 또 거미줄을 걷어내면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재를 굳이 깨끗한데도
또 갈아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통 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곰팡이가 피는지 안 피는지, 그리고 사육장 안에 잡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리고 사육장 안에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사육장 청소를 해주시게 되는데, 개체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육장으로 옮겨주잖아요. 그때 새로운 바닥재를 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집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집갈이를 할 때 청소도 같이 겸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온습도 관리,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흔히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온습도. 그래서 이제 사육 정보 같은 거 보면은 적정 사육 온도, 적정 사육 습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정도인데, 사실 온도는 너무 높게만 안 올라가게끔, 그리고 너무 낮게만 안 내려가게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먹성은 떨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탈피 주기도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추운 집안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고, 또 너무 더울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에어컨 틀듯이 얘네들도 똑같이, 우리 에어컨 틀어도 얘네들은 똑같아요. 직방으로 에어컨을 맞추는 것만 아니면 실내 온도가 뭐 요즘 같은 여름에도 22도, 21도 이렇게 내려가도 얘네들은 탈피 잘 합니다. 왜냐면은 기압도 느끼는 애들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름 기압을 따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피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도, 25도, 28도 꼭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 너무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도계랑 습도계 자체를 바깥에다가 내놓지 사육장 안에 직접적으로 넣어 놓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온도계랑 습도계를 놓는 바깥의 외부 온습도는 예를 들어서 23도에다가 60%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습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온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사육장 내에 넣어줘 보세요. 넣어줘 보면은 습도랑 온도는 바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과 개체들이 사육이 되고 있는 그 사육장 내의 그 공간은 엄연히 다른 환경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의 습도 자체는 60%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습도는 바닥재가 항상 적셔져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습도는 70%에서 80%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온습도에 대해서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습도 같은 경우는 바닥재만 항상 촉촉하게 적셔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타란툴라 사육 시 주의사항,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직사광선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생활하는 곳에도 낮과 밤은 따로 주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항상 거의 지네들이 땅을 파놓은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지네들이 자리 잡은 곳 그 외적으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생물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광욕을 시켜주겠다고 개체 생각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개체들 몸에 수포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되 일반적인 이런 인공적인 빛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관상용 생물이다 보니까, 관상용 생물이다라는 그 초점만 맞춰서 사육하시면 뭐 얘네들한테 뭐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우리도 손에 꼭 굳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핸들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갑자기 아예 난 안 물려, 아니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털을 터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도 올려놔도, 탈피 껍질만 손에 올려놔도 바로 알러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핸들링 하다가 분명히 좀 예민한 애들은 바로 이제 사람을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되게 심각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핸들링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이 시장 자체를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짧고 굵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를 뭐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타란툴라 시장에는 타란툴라들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문종들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문종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적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답장을 빠르게 이제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직접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뿅.